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딩크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자, 개요.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여피족의 탄생 및 성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대세로 떠오른 1980년대 후반경 처음 등장한 단어로 미국을 시작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다. 자, 부부가 결혼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많은 건강 문제에는 불임으로 인한 무자녀인 경우 대체로 딩크족으로 부르지를 않는다. 그냥 무자녀 가정이라고만 표현한다면 자녀들을 갖고 싶음에도 갖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부부나 맞벌이가 아닌 부자녀 부부까지 포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후자는 싱크족이라 하는데요. 싱글 인컴 노 케이지라고 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분은 듀크족, dual employed with kids라고 하며 자녀를 갖지 않는 대신 애완동물을 기는 딩크족을 딩펫족이라고 한다. 자, 영미권에서는 voluntarily childlessness, child free로 부르는데 아이가 없다는 뜻과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 중의적 표현으로 통한다. 자, 이율에는요, 무자녀 기혼자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지만 딩크족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나서 딩크족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생활비나 집세, 각종 공감 등이 올라가고 가장 한 명의 수입으로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맞벌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감소한 것의 원인이다. 게다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배려는 부족해서 사회적인 상승을 꿈꾸는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가정생활이나 개인적인 개인의 목표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딩크족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의 가정사 및 성장 배경 때문에 딩크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자, 딩크족이 되는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가치관적 이유가 있는데 보통 가치관적인 문제가 우선하여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경제적 이유는 나중에 출산율을 더 감소시키는 형태가 되는 경우이며 그 때문에 경제난만을 저출산을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수인 경우가 많다. 자,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에 이미 1.5명대를 기록한 뒤 1990년대까지 1.7에서 1.4명대까지 고차가 됐고 2002년부터 출산율 1.3 미만의 1.1 내지 1.2명대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했으며 특히 2018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2020년부터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할 정도면 더욱 그렇다. 2010년대 후반부터 들어선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져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오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생물학적으로는 종족을 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 생존 본능이 종족 보존 본능을 억누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특징인데요. 자녀를 낳지 않아 생겨나는 경제적인 여유를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취미활동, 여가활동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딩크들 중 일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임 수술을 하기도 한다.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의 저출산의 원인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수준에서 살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낳는 편이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주력 산업에 따라 갈리는데 농업 위주 저개발 국가 중에는 평균 출산율이 7명에 달하는 나라도 있다. 교육에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낳을수록 가족의 재산 형성이 이득이며 나중에 이를 물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많이 낳는 편이다. 반면 공업 위주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자칫하면 이런 무리한 인구 증가 정책은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권 시절 차우세스크의 인구 정책은 2 내지 2.5명 정도가 적절한 사회에서 억지로 4명 이상의 아이를 낳게 하자 빈민층은 아이를 키울 경제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버리거나 방치하고 버려진 아이들은 사회 빈곤층의 삶을 이어가게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농업위주 국가는 보통 가정과 직장이 바로 논과 밭인데 일치하고 자녀를 어릴 때 6세, 7세부터 노동력으로 써먹을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일은
이 농사를 하면서 육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매우 높다. 농사를 하는 것도 경제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위주 국가에서는 의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 그러나 사회가 공업위주로 바뀌면 가정과 직장, 바로 공장이 분리되면서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챙기기가 어려워지면서 남성은 공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분업체제가 발생하면서 출산율이 하락된다. 공장에 취직하려면 관련 기술을 배워야 하고 국가의 사회제도 또한 복잡해지면서 교육이 의무가 되고 교육기관도 증가하게 된다. 농업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직업이지만 농업 위주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나 친척들과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교육의 필요성이 낮다. 자, 서비스 위주로 다시 한번 바뀌면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남성을 추월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서비스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전에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낳아도 부모 중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업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중이다. 선진국 중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등은 이런 정책의 성공에 출산율도 1.5 내지 1.7명대로 어느 정도 되고 여성 고용률도 최대 82%로 높지만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런 정책의 실패에 출산율이 1.2명대 이하로 낮고 여성 고용률도 60%대에 머물러 난다. 일본은 25 내지 34세 고용률이 85% 정도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출산율은 1.3명대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도 농업위주 사회였던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에는 대부분 결혼과 출산을 했고 출산율도 5 내지 6명으로 매우 높았다. 1970년대 이후 공업위주 사회로 변화하면서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1984년에 1명대에 진입한다. 이후 서비스업의 확산으로 여성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하고 2020년에 들어서는 비혼과 딩크족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사회적 인식인데요. 당연하겠지만 딩크족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산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우려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 줄이고 싶은 대상으로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좋고 싫고를 떠나 딩크족의 가치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결혼의 목적을 육아에 두는 사람들도 당연히 딩크족을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 사회적 시선이 더 나쁘다. 슬로바키아와 러시아, 독일에서는 딩크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지목해 딩크족의 세금을 가중하거나 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검토하게 됐다. 기사 이것은 주로 전체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행할 가능성은 적으나 개인적으로 유명한 독일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설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중동 이민자가 꽤 있는 편이다. 더 무서운 건 해당 기사는 2020년대에 나온 게 아니라 2006년에 나온 뉴스다. 2020년대보다 상황이 더 나았음에도 전체주의적인 정책을 검토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상당히 심해진 것이라고 느껴진다. 딩크족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도 무자녀 기혼자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에 무자녀 기혼자를 자발적 독신자와 동급으로 자발적 독신자보다 더더욱 나쁜 시선으로 취급하며 대체로 자식 출산을 강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신자와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독신자처럼 국가가 나서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와 동일했다. 과거 자발적 독신자에 대한 종교계 사회의 탄압에 관해 알아보려면 독신 문서로 현재 독신은 초고령자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결혼할 가능성이라도 있어서 딩크족에게 심지어 둘이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걷는 등 독신보다 더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는 케이스가 많다. 사선상은 무자녀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2022년 1월 5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일반인 미사에서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거나 한 명만 갖기를 원하면서도 개와 고양이는 2마리씩 키운다며 이는 이기주의 한 형태라고 발언했다가 우리 교황께서는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다. 이번에 교황께서 하신 말씀은 성차별 발언이다 라고 하며 좀 시끄랬다.
프란치스코 경 본인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탐탁하지 않아 하는 것인지 이미 2014년에도 이미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두고 문화적 저하에 도달한 현상이라고 부르며 반려동물과 감정적 관계를 갖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 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 이상 백무스의 세상 읽기 링크족이었습니다.